안녕하세요. 뱅꽁이 여사입니다. 26번째 일기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제목: 윤기내가 분당으로 이사를 했다. 지난 6일날 윤기내가 분당으로 이사를 갔다. 한 동네에서 20년을 살았다. 서운한 마음도 들고 하여서 윤기 엄마를 만나 지난번에 송별회 겸 식사도 했었다. 이 시간 배경을 설명을 하자면 수수께끼와도 같은 이야기다. 윤기란 놈이 주일학교 때부터 친한 여자애가 있었다는데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만났던 그 교회 친구가 함께 오랜 세월 같이 하면서 정이 들었는지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한 교회를 섬기며 윤기는 그 교회 전도사로 또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장가를 가야 되겠는데 방어들 돈이 한 푼도 없어서 고민 끝에 아빠를 찾아가서 전후 사정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윤기 아빠는 아이들 어렸을 때 다른 여자 만나서 떠난 아빠입니다. 그래서 윤기 엄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사는데 애들 먹여 살리기도 여자 혼자 벌어서 힘든 가운데 결혼까지 하게 된다고 하니 기분은 좋으면서도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기가 고민하다가 자기 아빠를 수소문해서 찾아갔다고 합니다. 아빠를 찾아가서 사정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아버지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보고 다 장성한 아들이 결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윤기 아빠는 대견했던 모양이다.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정말 성실하게 커온 아들이었다. 무슨 축복인지 아버지가 잘 살더란다. 분당에서 70평 되는 큰 빌라에서 살고 있었단다. 아빠가 하는 말이 아파트로 이사 오고 이사 경비며 결혼 경비를 다 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사를 하라고 했다고 한다. 이사한 지가 벌써 3개월 정도 됐다고 한다. 오늘 갑자기 윤기 엄마가 나를 찾아왔다. 그동안 마냥 좋은 일만 있은 줄 알았는데 저는 굉장히 참 좋다고 생각했지요. 아우 참 이렇게 따로 살던 아빠가 그래도 남편이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잘 살고 있어서 아들 결혼하는데 이렇게 큰 도움을 준다고 하니 엄마로서 얼마나 또 반가운 일이겠어요. 윤기 아빠랑 한 동네 살면서 얼굴 한번 못 보고 결혼 문제를 의논하며 아들을 부르면 득달같이 달려가서 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의논을 하고 노집사는 자기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아무것도 할 말도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사를 그 남편의 도움으로 이사를 가고 보니까 모든 결혼에 대한 그런 의논이라든가 준비를 다 자기 아빠하고만 하게 된 거예요. 아빠가 돈을 다 지불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엄마가 끼어들 수 없는 상황이니 얼마나 소외되고 마음이 아팠겠어요. 글쎄 이 아들도 그 아빠와 있었던 이야기를 엄마한테 다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그렇게 전반적인 이야기를 안 해주고 아빠만 전화 오면은 그냥 언제든지 아빠한테 달려가서 그렇게 의논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3개월을 살면서도 한 번도 윤기 엄마는 만나지를 못했다고 한다. 정말 어쩌나 서운한 생각이 드는지 소외감을 느낀다고 말을 한다. 어린 자식을 고생하면서 다 길러놓으니까 아들 장가갈 때 돈 가지고 나타나서 여발한 듯이 자기는 왕따 시키고 자기 아들끼리 다 모든 결혼 전반적인 이야기를 의논을 또한 하는 것이다. 서운해도 자존심도 정말 상하고 결혼 전에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그 말을 해야 될 텐데 한 번도 만나보지를 못해서 결혼식장에서 어색한 모습으로 얼굴을 대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고 한다. 굉장히 마음이 상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상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아유, 참 곤란한 가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눈치 빠르게 만남을 주선했으면 하는데, 아들이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만나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진행한다고 이야기를 해줬으면, 주선을 해줬으면 하는데, 이 아들이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속수무책으로 신경을 안 써준다고 한다. 속에서 욱하고 치미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결혼하는데 큰 소리 낼 수도 없고 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선택을 잘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했다. 나 같았으면 여기 살 때 월세 보증금 2천만 원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방을 빼자마자 그 돈으로 1,500만 원을 주고 차를 샀단다. 돈을 다 써버렸다. 그렇게 윤기 엄마는 저하고는 생각이 틀리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이사 갈 때 그 방에서 그냥 살으라 그랬어요. 그 집에서. 아들만 아빠가 아파트 얻어주면 그쪽 가서 분당 가서 살고, 예, 엄마는 그냥 살던 집에서 살면서 아들 결혼하면은 아들 집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내 재산을 지키는 게 좋다고 나는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윤기 엄마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같이 그냥 아들이랑 같이 그 아파트로 남편이 얻어준 그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전세 보증금 뺀 거는 그 돈으로 그 차를 달랑 샀기 때문에 돈이 이제 다 쓰고 없는 거예요. 글쎄. 아들은 장가 가서 아빠랑 한 동네 살게 하고 나는 가게에 가까운 곳에 세를 얻어 살면서 가끔 아들 집에 가고 편하게 사는 것을 권했었다. 그 길이 서로가 편하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엄마도 아빠도 아들도 앞으로 살면서 무슨 일이 당할지 정말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다. 다 이제 따로 국밥이 된 거예요. 그렇게 돼서 몸만 같이 살지 이 생각과 모든 그 삶은 남편은 남편대로 작은 여자랑 살고 자기 아들은 이제 결혼해서 지하방에 살다 아파트를 이제 아빠가 얻어줬으니까 아빠가 이제 최고인 거예요. 글쎄. 아무런 주권 행사를 할 수도 없다고 한다. 이사를 나올래도 돈이 없어서 못 나오고 죽고 나서는 함께 살아야 하는 형편이 되었다. 자동차 기름값이 한 달에 40만 원이나 들더란다. 가게 옆에 살면 그 돈을 벌 수도 있는 돈이다. 서로가 생각이 다르니까 어쩔 수 없는 법이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다. 윤기 엄마는 노후에 편안하기를, 윤기 엄마가 노후에 편안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했다. 이렇게 해서 아들하고 같이 살면서 서로 마음이 맞지를 않아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살던 집에서 그냥 눌러 살고 아들은 그냥 결혼했으니까 애들 아빠가 방 얻어준 곳으로 아들은 가서 살고 엄마는 여기서 따로 살았으면 서로가 편안했을 건데 인생을 복잡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살더라고요. 여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강아지 이름이 석순입니다. 제목입니다. 우리 집에 가끔 오는 손님이 있었다. 올 때마다 개를 안고 오는 손님이었다. 어찌나 개를 사랑하는지 사람보다 또 자식보다 더 많이 개를 사랑하는 손님이었다. 개 이름이 석순이었다. 자식도 없이 개랑 혼자서 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석순이 엄마라고 불러주었었다. 어찌나 잘난 척을 하는지 상가 모든 사람들이 정신이 약간 이상한 사람처럼 생각을 했다. 잘난 척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옛날에 내가 이우락 씨 조카와 결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이우락 씨는 옛날에 정치인이었다. 박정희 시대에. 수많은 총각들이 자기 뒤에 줄을 섰었다고 한다. 그리고 옛날에 자기 엄마가 명동에서 큰 일식집을 했다고 자랑을 한다. 자기는 무용수로 생활을 하며
전 세계를 다녔고 하여간 옷을 하나 사러 와도 이 옷은 옛날에 잘 나갈 때 뭐 이태리에서 뭐 100만 원을 줬네 200만 원을 줬네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여튼 옷 한 가지에 100만 원 이상짜리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었다. 20년 30년 지난 옷을 가지고 어찌나 자랑을 하는지 하여간 현재는 독신으로 개 한 마리 데리고 지하 월세방에서 살고 있다. 그러니 사람들이 정신병자 취급을 해도 눈치를 못 채고 있다. 하여간 그 손님에게 큰 일이 벌어진 모양이다. 지난 5월 달쯤인가 갑자기 석순이가 죽었다는 것이다. 사람이 죽어도 그렇게는 못할 것이다. 세상에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이 개가 죽자 연구차를 부르고 동물을 화장하는 것이 별도로 있다고 한다. 그래서 별도로 화장을 하여 강원도 어느 절에다 49일 동안 기도를 부탁을 했다고 한다. 개가 불쌍하다고 매일 울면서 얼굴이 퉁퉁 부어서 다니고 있다. 그리고 상중이라고 검정색 옷만 입고 다닌다.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닐 수가 없다. 한 번은 우리 집에 오더니 집사님, 성경에 사람은 죽으면 혼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우리 석순이는 죽어서 혼이 땅으로 내려간다면서 내가 교회를 그만 다녀야 될 것 같다고 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교회. 저와는 다른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게 개의 그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더라고요. 정신 나간 말을 한다. 개가 죽었는데 아침 저녁으로 개가 잘 먹었던 음식을 차려놓고 운다는 것이다. 석순이가 없으니까 혼자서 너무 적적하고 외롭다고 한다. 밥도 먹을 수가 없다면서 정말 그나마도 날씬한 사람이 살이 더 쭉 빠져 있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9월 초쯤에 우리 집에 와서 하는 말이 우리 석순이가 살았을 때 덮고 자던 이불이었는데 우리 석순이 체온을 느끼고 싶어서 이불을 깨끗이 빨고 솜도 다시 틀고 이 이불에다 석순이라는 이름을 새기고 싶다면서 이름 사귀는 네가 어디냐고 날더러 물어본다. 그리고 자기는 석순이 때문에 절을 다니면서 정신나간 말을 한다. 교회를 다니다 그 석순이 때문에 절을 다닌다는 거예요. 절에다가 석순이의 그 영종을 놓고 날마다 불공을 들여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나는 슬그머니 화가 나서 한마디 했다. 집사님, 사람도 죽는 세상인데 개 한 마리 죽은 걸 가지고 너무하는 거 아니냐며 말을 했다.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얼굴색이 확 변하면서 세상에 나는 내 새끼보다 더 소중한 자식인데 개라고 했다고 막 화를 낸다. 난 더욱 화가 나서 이불에 이 이름 새기는 기술이 필요한데 가서 새기라고 막 화를 냈다. 이름 새기는 데를 나를 물어보더라고요. 그 이불에다 석순이 이름을 새기고 싶은데 그래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 그거 찾아서 가라고 우리 가게에서 나가라고 내가 막 했어요. 병신같이 개 한 마리 때문에 천국을 포기하고 지옥을 가겠다는 것이다. 결국 본인은 개의 어머니인 것이다.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사는 인생이다. 한없이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부잣집 무남 동료로 태어나 어린 시절 젊은 시절 꽤나 화려하게 살았던 모양인데 평생 결혼도 못하고 여자로 태어나 자식도 낳아보지 못하고 평생 남자들의 그늘에서 첨 노릇만 하다가 늙어가는 것이다. 모든 남자들 다 떠나가고 석순이랑 살다가 석순이마저 떠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정신이 없다. 그러기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자기 관리가 참 필요한 것 같으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석순이 엄마는 지금 어디서 사는지 몰라요. 이사 갔어요. 그렇게 반 미치광이처럼 그래서 검정 상복을 입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정신 나간 소리를 해가지고 참 관심사였습니다. 상인들이. 다음은 2008년 9월 16일 추석 연휴를 보내며입니다. 올해는 연휴가 짧은 편이다. 대목에는 장사가 더 안 되는 것 같으다. 12일 날 2시까지 가게에 있다가 부천 동생 집으로 갔다. 송편을 함께 만들자고 오라고 하여서 동생 집을 갔다. 동생 딸이 지난해 호주에 어학연수에 가서 프랑스 남자를 사귄 모양이다. 그 친구가 한 달 이상을 동생 집에 있었다고 한다. 만나보니까 남자애가 성실하고 착해 보이고 마음에 들었다. 동생 딸은 어찌나 좋아하는지 동생 딸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프랑스 남자가. 좋아하는지 그 눈빛만 봐도 알 수가 있었다. 한 달이나 있으면서 관광도 많이 다니고 한국어를 배운다면서 한국어 학원을 다니고 있었다. 상혁이도 동생 아들입니다. 여자친구가 있다면서 어찌나 한이를 자랑을 하는지 상혁이도 이제 동생 아들인데 자기 여자친구를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벌써 자라서 이성 친구를 사귀고 참 대견스러웠다. 엊그제 어렸었던 것 같은데 벌써 장성해서 각자 짝꿍을 만나서 그렇게 자랑을 하고 하니까 이모로서 참 대견하더라고요. 어쨌든 서로 사랑하고 잘만 살아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잘 살아주기를 기도했다. 다 함께 송편을 만들고 늦게 와인을 먹으면서 이야기꽃도 피우고 동생 집에서 자고 아침에는 동생만 빠지고 모두가 아침 운동을 나갔다. 아침 먹고 시장을 받아주고 집으로 왔다. 3시에 우리 큰아들과 임진각으로 드라이브 겸 놀러 갔다. 가을 하늘 통일로를 따라 아들과 달리는 기분은 괜찮은 편이었다. 추석 전날인데도 관광날은 관광 나온 사람들이 사진도 찍고 많이들 나왔다. 추석날은 아침을 먹고 주일날이자 추석날이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2시에 공동체로 작은 아들을 만나러 갔다. 어쩐 일로 큰아들이 애들 과자를 사주고 싶다면서 과자를 큰 자루로 2개나 사게 되었다. 거기 공동체는 어린 애들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과자가 있어도 다 먹어 치웁니다. 아들이 이제 직장을 다니니까 그 애들을 준다고 과자를 그냥 큰 자루로 2자루나 산 거예요. 공동체에 가서 저녁 준비를 하고 냉장고 정리를 해주었다. 냉장고 2대가 무엇이 들었는지 꽉 차 있다. 먹지도 못할 꼬부라진 김치들, 고기들, 멸치, 꽃감, 하여간 별의별 것이 다 있었다. 버릴 것은 싹 버리고 나는 멸치를 한 봉지 챙기고 목사님 모르시게 조금씩 남은 고기들을 모두 다 버렸다. 고기가 너무 오래돼서 목사님 혹시 보시면은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냉장고 정리를 했다. 애들은 내일 새벽에 강원도 강릉으로 여행을 한다고 짐들을 싸고 어수선하다. 추석이라고 어느 천사가 떡을 큰 박스로 2박스를 선물을 보내왔다. 관리를 잘못해서 한 박스는 곰팡이가 나서 버리게 되었다. 애들이 이렇게 먹을 것이 들어오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해가지고 2박스 중에 한 박스는 다 쉬었더라고요. 곰팡이가 나고. 한 박스는 그냥 괜찮은 편이었다. 사 먹으려면 얼마나 비싼 건데 너무 아까웠다. 차라리 날 주었으면 어려운 이웃들과 잘 나눠서 먹었을 건데 목사님은 말로만 가져가라고 하시지 싸주지를 못하신다. 목사님은 제가 가면은 먹었든지 여유가 있으면
싸갖고 가서 어려운 이웃들과 나눠서 이렇게 드시라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거기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많아도 내 손으로 싸우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 손으로 싸울 수는 없고 8시쯤 집에 오려고 일어나니까 목사님이 계란 3판을 챙겨주신다. 어디서 들어온 건지 30판이 들어와 있었다. 오다가 지 집사님과 김 집사님에게 한 판씩 주었다. 15일 날은 아침에 약수물을 떠다 놓고 11시쯤 부천 동생 집에 또 갔다. 그날은 형제들이 모이는 날이다. 추석에는 부천으로, 구정에는 언니네로 모두 모여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배부르게 음식을 먹고 미아리 언니와 막내 올케는 취미로 자전거를 타는 모양이다. 둘이 꿍짝이 맞아서 자전거 이야기를 하는데 집안이 들썩들썩했다. 그 자전거 타기가 그렇게 재미있는가 보더라고요. 아주 꿍짝이 맞아가지고 자전거 타고 어디 가고 그냥 그런 얘기를 계속 그렇게 하는데 진짜 집안이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우리 막내 올케는 자전거가 1,000만 원짜리라고 한다. 내가 듣기엔 이해가 안 간다. 자전거가 1,000만 원씩이나 간다는 게 이해가 저는 안 가더라고요. 취미로 타는 자전거를 1,000만 원씩이나 주다니. 돌침대가 사고 싶었는데 300만 원이 없어서 나는 못 사고 있다. 7시에 일어나서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올 추석도 바쁘게 지냈다. 우리 큰아들은 작은 아들이랑 강원도나 다녀오지 친구들을 만난다면서 잠 못 갔는데 친구가 아프다며 못 만나서 꼼짝 못하고 집에서 컴퓨터만 두드리고 있었단다. 우리 큰아들이 강원도를 가려고 했었는데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가 아파서 만나지 못하고 명절날 집에서 컴퓨터만 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서 여자친구가 생겨야 할 텐데 안쓰러운 생각이 든다.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언제나 짝꿍을 만날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8년 10월 24일 황 집사님이라고 썼습니다. 제목이. 요즘 단풍이 어찌나 예쁘게 물들었는지 가로수에 단풍을 쳐다보다가 사고 날 뻔했다. 계절은 어김없이 바뀌고 세월은 어김없이 흘러가고 요즘 우리 교회에 병든 자들이 많아서 모두가 걱정이다. 황 집사가 신장암 4기로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다. 평생을 고생하며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중부기도 리더자로 열심히 일을 또 했었다. 하루 종일 햇빛 한 점 보이지 않는 지하 월세방에서 아들을 키우고 남편과 떡집을 하면서 11조 생활도 잘하고 정말 하나님 뜻이 어느 곳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었지만 왜 그런 못쓸병에서 고통을 당하는지 남편도 위암 초기라고 한다. 함께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보험 한 구자가 없었다고 한다. 가게세가 월 70만 원이요. 살림 집도 월세를 내야 하고 아들 교육비며 생활하다 보니 보험을 들지 못했다고 한다. 정말 나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많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가정에 고난을 주시는지 당장 병원비며 생활비, 재정 문제가 엉망진창이라고 한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헌금으로 300만 원을 주었다. 12월 달까지 돕기로 했지만 마냥 도와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리고 마냥 받을 수도 없는 일이고 남은 삶이 얼마나 불안한지 사람들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하지만 난 정말 안타까울 뿐이다. 세상은 뭐든지 기초가 중요한 것인데 아무리
아무런 기초 없이 무조건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난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영적인 문제지만 육적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지 그 문제는 각자가 준비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기초가 없을 때 어려움을 당하면 정말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하여간 황 집사와 전 집사 어려움을 지켜보면서 마음 아프고 안타까움을 글로 적어본다. 이렇게 했습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남 보기에는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금생활도 참 잘하고 하는데 이렇게 집안에 큰일이 닥치면 아무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만 열심히 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도 물론 믿음생활 지금까지 하고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고 살아서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고 사는 거지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뭐 돈다발을 탁탁 던져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각자 자기가 준비를 해야지. 건강 문제라든가 모든 인간관계 같은 거 내가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겉만 보면 몰라요. 집안에 이렇게 무슨 큰일이 닥쳐야 아 저분이 저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 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 보시는 분이 몇 분은 계신데 구독자가 한 명도 없어요. 난 그게 너무 전 희한하더라고요. 무슨 기능이 잘못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누군가 구독 한번 해줘 보세요. 구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일기장을 공개한다고 제가 아는 사람한테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이거는 정말 저는 비밀로 하고 싶어요. 저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그냥 함께 공감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마음으로 올립니다. 제가 이 공개하는 게 살아있는 거의 다 지금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를 아는 분한테는 이게 공개하는 게 굉장히 저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세요.